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원래 지식 트레이너 곽재식 교수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어떤 인물을 소개해드릴 것인가 예. 제가 몸을 바쳐서 이렇게 힌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좀 꽉 끼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예, 꽉 끼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예. 약간 그렇게 합니다. 다 드신 다음에 소리 내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시 한번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여기는 아폴로 11호, 여기는 아폴로 11호. 느낌이 더 나는데. 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물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언제나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Three, two, one. Boosters in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자, 지금 전 세계가 우주 전쟁으로 뜨겁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무드등? 바로 인류 최초로 달에 갔던 닐 암스트롱입니다. 저는 닐 암스트롱 하면은 그 발자국 사진, 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아폴로 11호 이상 더 아는 건 없긴 한데, 전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족이 펄럭이는 사진을 맞아요, 찍은 맞아요. 게 닐 암스트롱인 줄 수십 년 동안 알았는데 맞아. 그게 두 번째 우주인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암스트롱이 찍어준 분이고, 그래가지고 암스트롱은 첫 번째 발자국만 남기고, 그 정도.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sing beyond the stars. 저도 감미롭네요. 이명현 박사님은 어떻게 사실 저는 제가 바로 아폴로 키즈입니다. 아폴로 키즈. 그러니까 이게 1969년 당시에 제가 유치원생이었거든요. 학교를 들어가는 거 1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골목길에서 놀고 있었어요, 늘. 그럼 초저녁이 되면 제가 이제 그냥 하늘 쳐다보면 거기 초생달도 떠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걸 맨날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뭔지 말은 못하지만 제가 맨날 쳐다보던 곳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저걸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천문학자가 된 거죠. 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69년 7월 16일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에 탑승해서 4일 후에 고요의 바다라 불리는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했는데 달 표면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인류가 된 암스트롱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거 문구를 좀 써갔겠죠. 약간 좀 준비하지 준비를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이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발을 내디는 순간 뭐 이렇게 하셔 찌릿하면서 하진 않았겠죠. 근데 준비를 했어도 진짜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너무, 멋진 말이죠, 정말. 이게 본인이 만들어서 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애지간한 작가가 멋있는 말 한 구절을 쓴다라고 해도 이게 뭐 구구절 들어야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멋있어. 딱 간결한데 들었을 때 뭔가 웅장해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폴로 11호의 달 정복은 뭐 지역, 인종, 이념을 떠나서 전 세계가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던 정말 대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일이다라고 여겨졌을 텐데 비행기 지나가면 다 쳐다봤던 그치. 때는. 간다 했을 텐데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는 시대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얼라 분위기가 좀 사람들의 이상한데. 즐거움과 대한뉴스. 슬픔을 부싸모으던 저 달에 인간의 첫 발이 닿았습니다. 암스트롱, 우리나라가 콜린스, 저때 시간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드리네스의 프라임타임이었다고 우주 그러더라고요. 비행사가 인간 최초의
달 착륙선을 타기 위해 우주본부를 떠났습니다. 암스트롱이 전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신문이 총 4면을 발행했는데 발사 하루 전부터 아폴로 11호가 귀환한 날까지 모든 이슈를 이 아폴로 11호가 가져갔다고 그러는데요. 아폴로 11호가 착륙했을 때는 이 소식이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에 몇 면에 실렸을까요, 이게? 당연히 일면에 실려. 일면에 실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아니었나 보다. 평범한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신문이 호해를 따로 발행했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만 따로 뿌리는 빼가지고 거. 예, 따로 호해를 발행해서 뿌리는 정도에. 그럼 그 이슈의 중심인 그 닐 암스트롱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막 그렇게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천문학 관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를 떠나서 달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지상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좀 이렇게 천상계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온 적이 네, 한국 정쟁 당시에 암스트롱이 미국의 해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전쟁 참전 용사로서 싸웠던 분이시죠. 전투기를 몰고 북한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기를 호위하는 활동도 했었고 군사 시설 같은 데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닐 암스트롱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적추가 되듯이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까스로 낙하산으로 탈출을 했고 해군 헬기가 출동해가지고 구출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 무사히 구출 안 됐으면 우주인 그 역사 이름이 바뀔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또 뭐 그 사람이 아니면 그때 당시엔 실패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역사가 아예 있죠. 바뀔 수도 네. 있는 거고. 이 암스트롱은 한국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비행기 조종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투기 조종사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암스트롱이 되게 좀 내성적이고 뭐 그런데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비행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차를 먼저 모는 운전 면허증을 대부분 그 나이 때 되면 따고 이러는데 이 닐 암스트롱은 비행기를 모는 면허를 먼저 취득하고 운전면허에 앞서서 그걸 딸 수가 있어요. 10대인데. 그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16살 무렵부터 운전면허를 따니까 아마 그래서 그거를 따고 비행기를 실제로 타고. 어렸을 때부터 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뭐 비할 건 아니지만 예. 저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게 29이었는데. 비할 건 아닌 게 아니라 아예 비교가 되는데.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래서 정반대 있는 얘기잖아요. 다르다. 예, 예. 네. 그래서 암스트롱은 그때 단독 비행도 하고 교관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면허를 따고 나면 면허증이 있으니까 예. 혼자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행을 했다 그러고 그 대학을 갈 때도 항공 우주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엔지니어로서 대학 다닐 때 이제 군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이제 나중에 군 복무를 하는 그래서 해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16살에 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30대에 달까지 갈 수가 있군요. 그러네. 막 시작점이 다르네요. 네. 1962년이 그 암스트롱이 나사에 입사했던 해인데 이때가 이제 나사가 사람을 실은 우주선으로 달에 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두 나라가 이제 국력이 팽팽해서 결론이 나질 않으니까 과학기술 경쟁을 해가지고 우주 경쟁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를 친 것은 소련이었죠. 1957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네. 그럼 그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우주 경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달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뭔가 하나 한 방을 성공시키면 아 미국이 이겼구나라는 또 한 거를 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줄 만한 큰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달에 사람이 가도록 하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달 모르는 사람은 없잖냐. 우리가 과학기술의 힘으로 미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걸어다니는 걸 보여줘버리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1961년 5월에 케네디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한 것이죠.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나사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 완수해야 대통령이 된다. 말 뱉었다. 빨리 아, 나사랑 어떻게든 해야 조율된 돼. 거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돼? 조율로 돼 있고요. 이때 사실 살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투입이 됩니다. 제가 문득 네. 그 국내 신문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지폐 중에 500원짜리인가 지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폴로 계획에 들어간 예산을 우리나라 지폐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될까? 그 지폐를 지구에서부터 깔아가지고 달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도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왕복이야 왕복. 한 번 더 갔다가 한 번 더 오고 또 한 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가는 정도의 돈을 깔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69년 7월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남기는데 성공을 했고요. 여보란 듯이 그 달에 가가지고 성조기를 딱 꽂았는데 꽂았으니까 이제 끝난 이미지가 거죠. 강하니까. 근데 이 나사의 우주 비행사로 합격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달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폴로 이전에 이제 제미니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제미니라는 이름으로 제미니 8호 거기다 사람들 실어서 이제 이렇게 올려 보내는 지구 궤도를 먼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민이. 재민이. 한국 사람 이런 거한테 재민이라고 해서 재민이.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제 암스트롱도 이제 그런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사를 먼저 뽑혔죠. 그래서 뽑힌 다음에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해서 그 훈련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아폴로 우주 비행사로 이제 투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주 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게 지구상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암스트롱은 이제 그런 면모를 보였나 봐요. 한 번은 이 도킹하는 그 역할을 맡았나 봐요. 근데 이제 도킹을 하면 다른 우주선과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잘 만나서 이게 잘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얘가 만난 다음에 회전을 빨리 하기 시작한 어머,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안정적이지 못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1초에 296도? 1초에 한 바퀴씩 20몇 미터 되는 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너무 어지러운데?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원심 굴리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 그러다가 아파. 날아가 뺑뺑이 버릴 도는 거 수도 아니에요? 있고 그때 이 암스트롱이 이제 이거 분리시킨 다음에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지게 있죠. 역추진해서 멀리 간 거예요. The crew punched up 400, but the trouble was not in the Agena. Unable to find an immediate answer, Mr. Armstrong undocked. The roll rate continued to build up, reaching about 1 revolution per second. Struggling to regain control, Mr. Armstrong was forced to fire the re-entry thrusters and gradually reasserted control over the spacecraft. 2 miles of the predicted impact point. Full time. Crew and spacecraft, both in good shape, were soon aboard. 그러니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서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이 암스트롱은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나지만 또 침착함도 겸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하여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착륙하는 훈련을 하면 이게 천천히 내려서 몇 미터 정도가 되면 내리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뭐 지상 한 30미터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더 가까워지면서 착륙을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한 30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한 15m 다다를 때까지 준비를 하고 거기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이제 폭발했죠. 보통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죠. 예. 바로 일단 기도 한번 정신이 없어서 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예.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치, 이성 바로 잃죠. 생각도 못하고. 보통 이제 좀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실을 바로 갔대요.
뭐 알아요? 뭐 알아요? 그래서 서류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가 너 조금 전에 죽을 뻔한 게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타고 있던 거 네가 타고 있던 거 저렇게 됐는데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 말았대요. 와, 다시 그냥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렇죠. 와가지고 뭐 서류 정리하고 뭐 자기 하던 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닐 암스트롱 그 달 착륙 그 기록 필름 볼 때마다 저 사람 옆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으면 달에 가서 나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다. 저 정도 침착한 사람 조종하고 있으면 스트롱 형, 암스트롱 형, 뭐 나도 믿어요. 뭐 이런 느낌 저절로 들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하네 진짜. MBTI가 뭘까요? MBTI가 뭘까요? MBTI가 뭘까요? MBTI는 MOON. MON. 문이군요. 문. 문이 열리네요. 보통 이제 아폴로 계획은 3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A팀, B팀이 있어서 만약에 A팀에서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한 명 교체한 게 통째로 바꾸게 돼요. 이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총 3명이 가게 됩니다. 일단 사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아폴로 11호에는 이제 3명이 탑승을 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로 발자국을 남긴 사람. 이분이 버즈 올드린.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클 콜린스. 이렇게 3사람. 이 아폴로 우주선은 이 사령선이라고 하는 것과 착륙선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령선은 말하자면 궤도선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가는데 2명은 착륙선을 타고 달 표면에 내려서 이제 작업을 하고 1명은 사령선이라고 하는 궤도선을 타고 달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럼 버즈가 아닌 암스트롱이 퍼스트맨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한 거야? 누가 제일 먼저 발 내딛기로 한 거? 이거 예민할 것 같은데. 제일 뽑기로 한 거야? 아니면 뭐 마피아 게임 했나요? 뭐 그 버즈 올드린이랑 이제 암스트롱이 있는데 선장은 이제 암스트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아폴로 11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장이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심 자기가 퍼스트맨이 되는 거를 기대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암스트롱을 퍼스트맨으로 선정하는데 이유가 2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이유인데요. 2사람이 앉아서 가는 그 조종 기구를 다루고 하는 그 착륙선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암스트롱 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게 가장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다. 버즈 올드린 네가 2번째로 따라 나가는 게 동선 자체가 제일 안전하고 좋다라고 해서 퍼스트맨은 암스트롱으로 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 뭐 큰 차이 아니면 사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해서 가면 좀 더 공정하게 정해가지고 뭐 인기 투표 좀 한 다음에 마피아 게임하고 ARS 투표 좀 받은 다음에 정하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았을까? 약간 좀 이렇게 국민 오디션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네, 그런데 이 이유가 공식적인 이유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아이고, 이 아폴로 있나? 계획을 준비한 사람들이 밝힌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번째 이유, 약간 정치적인 안배 고려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왜 여기서 정치가 나오죠? 왜 그러냐?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같은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올드린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쇼맨십이 좀 뛰어나고 나서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말하는 걸 즐기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명성을 주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엉뚱한 말 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사고 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천성적으로 사람이 좀 조용하고 주목받는 거 이런 거하고 좀 상관없이 사는 닐 암스트롱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한 것도 이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버즈도 이거 나중에 알았겠네요. 내가 너무 나댔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보통 2사람 간에 뭐 어떤 갈등이나 뭐 서로 경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비평가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 우주로 가는 곳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그 팀에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뽑기 때문에 경쟁심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훨씬 중요해서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암스트롱은 달에 누가 먼저 발을 밟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여긴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 저렇게까지 그냥 뭐 이거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적당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 큰 대수인가? 약간 이런 모습 보이기도 했다고 그러기에는 하네요. 도인 같아 도인. 그러기엔 너무 멋진 문구를 써갖고 갔어요. 준비한 문구가. 결정된 다음에 이제 고민했겠죠, 아무래도. 닐 암스트롱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뭐 곁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최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퍼스트맨이 됐잖아요. 그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우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아폴로 계획은 한 40만 명에 이르는 과학자, 엔지니어, 그다음에 행정하는 사람, 정치적인 시민들 뭐 그런 것들 꼭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공을 나눴네요. 그 모든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서 있었다. 그걸 항상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명성이 따라오죠. 돈과 명예가 따라오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뭐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 안 했나요? 조금씩 이렇게 어디 가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돈벌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했던 그런 이제 뭐 격조를 지켰다고나 할까요? 나사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골랐다고도 볼 수 있고 진짜 명성보다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몰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암스트롱이 드디어 달에 가게 되는데, 근데 달에 도착하기 직전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인 탐사 계획의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 성공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귀환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싣고 가는데 연료를 남긴 상태로 착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치. 이 아폴로 11호가 내릴 때 이 궤도 같은 것들 예상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오래 지체한 거예요. 그 말은 연료 더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릴 때 거의 이 임계쯤에 거의 다 닳았어요. 거기다가 기계 장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약간 고장이 나서 암스트롱이 수동 조정을 그냥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Engine arm off. Port 13 is i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그래서 실제 내리려고 하던 장소가 아닌 고요의 바다라고는 다른 장소에 내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그 천하의 닐 암스트롱도 이 맥박 같은 거 이게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예. 심장박동이 2배로 뛰었대요. 그 그도 순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표정은 침착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리면 만약에 연료 바닥난 상태에 내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아니면 그게 잘못되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우. 아니 근데 하물며 진짜 우리가 그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맞아요. 5만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도로에서도 네네. 근데 그 우주에서 자칫하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평온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막 속으로 땀뻘 이거 흘리고 있었겠죠. 운전할 때 화 잘 내시고 욕설 많이 하시는 분 암스트롱 이거 영상 한번 봐야 돼요. 맞아요. 많이 배워야겠네요. 거기서 그 거친 말 하나 없이 그렇지만 없이. 그 블랙박스 좀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나요? 사회생활 못해. 우리가 아는 이 달을 밟은 우주 비행사, 저 유명한 저 사진에 닐 암스트롱이었고 다 버즈 올드린. 네, 맞습니다. 예. 내려서 이제 스냅 사진을 찍을 때는 임무가 있잖아요. 암스트롱이 이제 찍는 임무를 맡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복을 입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찍으니까 온통 버드 올드린 사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저도 오랫동안 저게 암스트롱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렇게 예전엔 생각했죠. 그랬어요. 맞아요. 닐 암스트롱 사진은 거의 없군요.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돌도 모아야죠. 뭐 설치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암스트롱의 이 단독 사진 같은 것들이 내릴 때 비디오 카메라에 잡힌 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버즈 올드린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카봉을 안 갖고 갔네. 그러니까. 그래서 셀카봉이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임무를 하면서 어찌됐건 달에 어떤 시간 동안 좀 머물러 있으면 안에서는 조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 문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되죠? 2시간 30분.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일부러라도 영역 표시를 좀 그런 발상을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인류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채취다,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 기저귀를 설치해서 그거를 달고 갑니다. 지구로 돌아올 때는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저귀 이런 것들 제트백이라고 하는 이름도 멋있어요. 쓰레기 봉지인데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밀봉한 다음에 달에다가 버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저 보름달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노랗게 너 참 왜 노랗게라고 하세요? 너 참 보름달처럼 아름답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보름달에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버린 총 96개의 제트백도 지금 남아있다. 우리가 보는 쪽에다 대부분 다 남겨놨어요. 그렇죠. 다 우리가 보이는 쪽에서. 그래서 저 달에 그럼 얼룩이 혹시 그건 아닙니다만 96개의 제트백. 근데 이제 5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딱 갔는데 95개밖에 없어요. 세 반. 하나 어디로 갔어? 너무 좋은데. 괴담이 너무 진짜 재밌는데.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디서가 찢겨져서 발견돼. 오, 약간 갈갈이 방사선을 맞아서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갈갈이 찢겨진 채로 발견되고. 상상이 뛰어나시네요. 지구와 또 다른 환경에서 버텨야 하잖아요. 진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받는 훈련 혹독하기로 유명하지요.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가장 악명 높은 거 가속 내성 훈련인데요. 우주선이 날아갈 때 받는 그 강한 가속 이런 거를 견디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실제로 훈련 받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훈련 장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인 뽑을 때 저 훈련을 했는데 맞아요. 그거 할 때 많이들 기절하고 그랬었죠. Sounds good. I'm ready. All right, sweet dreams. All right. 어떡해. 저게 어떤 느낌일까요? 몸이 꽉 눌리는 느낌. 어떡해. 어떡해, 너무 위험해. 이게 경기를 일으킨 건가요? How you feeling, sir? How you feeling? You with us yet? Are you back to the land of the living? Yeah. You sure? Yeah. Whoa. Just go ahead and stare at the red light. Put your head back on the headrest. You're gonna love the video. 오. 저거를 자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거.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나흘 동안 8번 저 기계에 들어갔던 적도 있다라고 하고요. 총 5시간을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5시간이요? 네, 아까 저기 지 수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 되게 괴로워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게 쥐가 무슨. 중력 가속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러면 우리 중력의 9배라는 소리예요. 아우. 아까 보면 수치가 한 4, 5 정도만 돼도 사람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닐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15G까지 견뎌내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달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막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생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존 훈련까지 받는 등등 별별 고된 훈련들을 다 이겨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전에 가깝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죽을 뻔한 위기를 누구나 우주 비행사들은 달고 살죠.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 정말 생각해 보면 아주 행복한 말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역시 또 훈련하다가 34살 때 죽습니다. 34살이요? 네. 이렇게 암스트롱이 굉장히 묵묵하게 고된 훈련을 이겨내 왔지만 달에 가기 몇 년 전에 진짜 인간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슬픔을 겪었는데 닐 암스트롱에게 캐런이라고 하는 2살짜리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와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뇌종양이 자라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딸 캐런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자식을 또 먼저 앞세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진짜 그야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뜻밖인 게 장례식장에서도 슬픔을 되게 자제를 하면서 감정을 별로 내비치는 모습을 안 보였대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며칠 뒤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 비행을 떠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차라리 그냥 일에 몰두하자 하는 오히려. 걸까요? 그쪽이 오히려 좀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닐 암스트롱 여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네. 암스트롱이 이게 이제 뇌종양이니까 일종의 암 아닙니까? 혹시 나한테서 어떤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내 딸이 그렇게 일찍 세상에 떠났나 그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마음에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랬는지 뭐 작은 비행 사고를 몇 번 낸 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그 이제 아폴로 11호가 한 2시간 반 정도 머물렀는데 근처에 작은 이렇게 크레이터가 있었대요.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이게 크레이터가 분화구. 아, 분화구. 네, 분화구인데 이제 작은 예쁘장하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딸을 이렇게 떠올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마치 미끄럼틀처럼 딸이 있었으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까 타고. 그래서 그 거기다가 딸의 애칭이 머피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머피의 크레이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가 그냥 거기서 미끄럼틀을 탈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대요. 그런 것들 보면 딸에 대한 마음을 거기다가 새겨놓고 온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에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서 71년에 암스트롱이 나사에서 은퇴를 하고요. 이후에 대학에서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지내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또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둔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네. 우주에 갔다 왔으니까 뭐 좀 뭐 굉장히 이렇게 무용담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요만큼 경험하고 이만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다. 되게 냉정하게 뭐 우주에 나가면 매뉴얼대로 한다. 이렇게 대우를 해서 사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일관성 있죠. 일관성 있게 쭉. 그치. 아니, 보통들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무용담처럼 MSG도 조금 그쵸. 들어가면서 예. 얘기할 법도 한데 많이 그래서 아쉬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냉정하게 침착하게 그냥 팩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관심이 멀어져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 엄청 지키고 자기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은 또 그게 대서특필 되는 거니까. 자, 아까 과도한 세상의 그 관심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네네. 그래도 닐 암스트롱이 좀 더 자주 나와서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등장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떠벌리진 않지만 예. 어쨌든 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중 앞에 서기도 하고 국가기관에 나서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1986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라는 게 있어요. 3, 2, 1, and liftoff.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Throttle up. Roger, go throttle up. One minute, 15 seconds. Velocity 2,900 feet per second. Altitude 9 nautical miles. Downrange distance 7 nautical miles. 그래서 이제 그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땐 기꺼이 참여를 해서 그 이제 나중에 그 오링이라 그래서 그 이제 연결하는 그 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죠. 자기의 무게와 상징성이 필요할 때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예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려는 건 전혀 없고 뭔가 자기 중심 지키면서 일해야 될 땐 또 일하고 이런 약간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이제 말기 됐는데 우주 왕복선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립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상 차세대 그 우주 왕복선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정부가 예산난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의 그 꿈인 차세대 우주선 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오바마 정부를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일침을 가했네요. The goal is far more than just going faster and higher and further. Our goal, indeed, our responsibility, is to develop new options for future generations. Options in expanding human knowledge, exploration, human settlements,
and resource development outside in the universe around us.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the progress and those exciting developments and hearing a status report when we gather again for NASA's 100th anniversary.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 탐사에 대한 열기는 또 순식간에 식어버렸는데,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또 달에 가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 탐사선의 궤적을 연구하고 계신 최수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소형발사체와 우주탐사선의 궤적을 연구하고 있는 최수진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 그 다누리호를 달까지 보내기 위한 궤적을 설계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주탐사선을 이제 달뿐만 아니라 뭐 화성, 소행성까지 보낼 수 있는 이제 궤적을 설계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양한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우린 집에 갈 큰일하고 계시네, 우린 집에 큰일하고 갈 때도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는데 이분은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길을 계산을 하셨다니. 야, 스케일이 다르네요. 아, 진짜 코너 궤적만 생각했는데. 비슷합니다. 달 쏘면은 쫙 들어갑니다. 달 탐사 연구 최전선에 계신 분인데 최근 몇 년 새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막 화성 갈 거니까 이러고 있고.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주로 갈 수 있는 비용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네, 뭐 국가가 막 전폭적으로 막 이런 수식어가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그 발사체 회사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 경제적으로 우주에 갈 수 있는 이렇게 발사체를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생긴 거죠. 뭐 저희 나이 때면은 나중에 한번 그래도 구경 한번 관광버스 같이 타고 올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속도라면. 예. 네, 요즘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3억, 뭐 5억 이렇게 하면 우주에 잠깐 50분 동안 와 이렇게 날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고 아마 3, 4년 지나면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억에서 5억에 50분이요? 네. 그건 못 가죠. 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식어가 경제적이라고 하셔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그치. 이 정도만 그거에 사람들이 비하면. 와 이제 많이 싸졌다 이렇게 왜 생각하는 100분의 1 정도 돼야 좀 더 생각해봐야 기다려보죠. 되는 더 거죠. 예. 기다려보죠. 저는 돈을 주면서 가라고는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무섭잖아요. 안 가도 저거 뭐야. 그분 영상 봐가지고 무서워졌어. 특히 뭐 50년 만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우리가 언젠가 화성에서 하고 싶은 기술의 어떤 시험대 역할을 하는데요. 심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 전초 기지로 달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달에서 로켓을 보내면 지구보다 훨씬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달을 빨리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달에서 쏜다고요? 네. 그 달에 이제 우주기지 같은 걸 건설해서 뭐 사람이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죠. 뭐. 그 이제 지금 어쨌든 달에 기지가 세워지는 거는 조만간일 것 같아요.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도 그 달을 도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밑에는 기지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먼 얘기인데 달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텅스텐, 니켈,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눈여겨보는 건 히토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 많이 나오던데. 예, 히토리라는 게 지구상에 희귀하기 때문에 히토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또 뭐 우리 그 전자제품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달에서 그 이제 좀 채굴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아바타 느낌도 확 나고. 기지는 조만간 세워질 것 같고 예. 자원은 이제 왜냐하면 이걸 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로켓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죠 지금은. 경제성이 전혀 안 맞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뛰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네, 그 16년 전에 제가 처음 연구원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우주랑 되게 어울리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쯤에 우리도 좀 달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누리 개발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다누리 가자, 다이노.
아까 말씀하신 그 일론 머스크 회사의 그 미국 우주 발사체에 실어서 다누리를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저거 협상할 때 같이 갔습니다. 지금은 다누리를 태운 로켓이 단분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돼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잘 우주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체하는 사람 저때 박수를 많이 칩니다. 저게 중요한 거니까. 아, 네,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누리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련,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서 7번째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누리를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무게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했던 궤적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대안으로 벨레스틱 루나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탄도형 달 전위 궤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리본 모양으로 저렇게 태양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달 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는 달 보면서 저기 달 있네, 달에 쭉 가가지고 달에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누리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연료 문제 때문에 직행했다가 갔다 오기에는 연료가 부족한 거예요. 직행을 안 합니다. 전혀 엉뚱한 딴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제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 간에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힘에 따라서 떨어지다 보면 내려올 때쯤 해가지고 그 위치에 달이 와 있는 거예요. 지구 주위를 달이 돌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살짝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 가는데 한 3일 하면 가거든요. 3일 만에 못 가요. 4달 후에 이렇게 해갖고 언제 올지 생각을 하면서. 그 등산할 때 루트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루트 뭐 우리만의 루트를 개척하고 우리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힘들었지만 사실 한 거죠. 이름도 마음에 들어요. 뭔가 샌드위치도 생각나고.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보급화가 되면 어떤 궤도로, 어떤 궤적으로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애에. 자, 오늘 닐 암스트롱의 모르는 이야기 같이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네. 저는 미래 먹거리가 생각났어요. 아까 보니까 시장하세요? BLT 얘기해서. BLT 때문은 아니고 아까 보니까 정말 그 예전에 흑백으로도 그 아폴로 11호가 가는 것을 생중계한 아나운서가 계시더라고요. 또 선배님도 그걸 계셨는데 보셨네. 앞으로 달 갈 때, 화성 갈 때, 금성 갈 때, 목성 갈 때 중계하는 거. 와.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같이 끼워주시면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해설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지금 말도 빠르시고. 그 닐 암스트롱 저도 뭐 이렇게 그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던 것을 굉장히 많이 오늘 알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그 우리도 이제 앞으로 유인 우주 탐사도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우주인이 되어야 될까 그런 걸 할 때 닐 암스트롱이 정말 자기에 대한 겸손 또 그런 것들이 뭐 덕목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그 유인 탐사를 할 때 귀감이 되는 그런 좀 정표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누리 퀴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다누리 퀴즈가 이제 나오겠죠. 네. 암스트롱이 달 착륙이 인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글을 썼던 거 있는데 지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구에 있는 우리가 관찰하기란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이 일을 통해 실제로든 상징적으로든 한 발 물러나 우주를 조망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선에 탄 비행사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주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물러나. 자,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절한 천재, 모던보이. 시대를 그냥 앞서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앞서가셨.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언어나 의식, 인식 면에서 아예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원래 근데 시라는 게 낭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동생 오키가 오면 좌만 몇 푼이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용돈 써라. 그가 그렇게 가족을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 학생들한테는 또 다정한 오빠였던 거야. 그러네요, 형이자. 진짜. 네.